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일시적으로나마 채널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명칭은 무명 작가의 인생 강해가 아닌 무명 작가의 역사 강해로 하고 제2의 편트피아 겸 제2의 백이성 강사가 되어 역사를 짧은 시간이나마 강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김한솔에 대한 행방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김정남 때에서부터 여전히 해외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부친 김정남이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또 많이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신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느냐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해외를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인지,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로 골드 버튼까지 받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한솔의 할아버지인 김정일이 그 아들 김정남한테 많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0년대 하면은 우리나라도 격변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나름대로 격변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었죠. 이 김일성이가 사망하면서 김정일이가 북한의 거의 왕이죠. 북한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의 아들 김정남이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일과 아들 김정남은 노선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시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김정일은 김정남과의 연을 끊다시피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정남은 해외로 떠들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 부자지간의 연을 끊었다면 사실상 이 어떠한 물질이나 재정적인 지원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김정남은 그 김정일과 헤어졌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김정일 곁을 떠났을 때부터 김정일은 그 후로도 김정남에게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위한 줄 안다는 부모라는 셈인 거죠. 하지만 고대나 중세의 왕들의 경우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기 자식마저 쳐내는 그러한 폐륜을 만연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인신제사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풍습으로 이 돈신제사가 있었죠.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니라 돼지 돈자라고 해서 돼지 목을 따서 그 머리만 차례상에 올려놓고 콧구멍 속에다 배추 잎사귀 몇 장을 꼽아 놓은 뒤에 잡기야 물러가라가 아니라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장 개업을 하면 흔히들 보는 광경이죠. 이건 제사라기보다 고사를 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찬가지라기보다 과거의 왕들은 인신제사라고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이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데 백성들의 목숨이야말로 개미보다도 더 하찮게 여겼던 거죠. 그 얘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1세기경에 새로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왕에게 가서 새로 왕이 태어났으니 경배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왕으로서 흔히 악명이 높았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당시 헤롯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였던 에돔의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는데, 그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한테 자신도 찾아가 경배를 하겠다고 뻥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가 돌아가다 그 헤롯 왕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니, 왕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난 거냐. 아무래도 안 됐어.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내야겠다면서 전국에 있는 새로 태어난 신생애들의 학살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학살된 영아 수가 2,0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해 평균 30-40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30-40만 명을 학살한 셈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7천만 명 정도인데, 그때 1세기였으니까는 그 정도가 한 해 동안 그 정도 태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헤롯이 3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3세에 가서 그 아들 둘이나 처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후사가 없어진 셈이죠.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지도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가 조져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와 에돔은 거의 전략적인
동맹관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특정 국가의 박멸을 위해서 서로 적재관계였던 나라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에서 과거 후삼국의 궁예에도 아들을 둘이나 죽인 전례가 있었죠. 그렇다고 후고구려의 멸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뭐랄까 제게 제가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왕은 모두 신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거의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왕 노릇을 하겠다는 심보였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의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교훈이 되어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도 책을 읽어드릴 찰나였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120페이지 이 중반까지 왔는데 나머지를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